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5년간 설사로 고생하던 68살 박영숙님. 하루에 대여섯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대장 내시경도 했고 온갖 검사를 다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항생제를 먹을 때만 잠깐 좋아지고 끊으면 다시 설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단 석 달 만에 완치되었습니다. 꿀 한 스푼으로 말입니다. 나는 올해 85입니다. 내과 전문의로 6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30년, 개원의로 25년을 일했어요. 그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났고 그들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습니다. 내가 처방하는 약들이 증상은 잡아주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것을요. 특히 장 건강, 불면증, 면역력 저하 같은 문제들은 말이죠. 약으로 평생 관리하던 환자들이 작은 식습관 하나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 바로 꿀입니다. 매일 아침 한 스푼의 꿀이 약보다 먼저 반응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목격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처방 전에 쓸 수 없는 음식이니까요. 나는 은퇴한 지금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꿀에 대한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왜 매일 한 스푼의 꿀이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의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립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꿀도 단맛 나는데 설탕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꿀은 단맛이지만 설탕과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같은 단맛이라도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천지 차이입니다. 설탕은 정제된 자당이죠. 몸에 들어가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췌장을 자극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꿀은 다릅니다. 꿀 속에는 올리고당과 글루콘산이라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의학 용어로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좋은 세균에게만 밥을 주고 나쁜 세균은 굶기는 구조예요. 마치 정원사가 잡초는 뽑고 좋은 식물만 물을 주듯이 꿀은 장 속에서 그렇게 일합니다. 2015년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꿀을 매일 섭취한 그룹에서 유익균은 증가하고 유해균은 억제되는 선별적 효과가 확인되었어요. 특히 비피더스균과 유산균 같은 좋은 균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단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경험 말이에요. 그건 나쁜 균들이 당을 먹고 부패 가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꿀은 달라요. 좋은 균들만 선택적으로 키워주기 때문에 오히려 장이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꿀 한 스푼. 찬물은 피하세요. 꿀 속 효소들이 차가운 온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절대 끓는 물에 타지 마세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꿀 속 효소와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그냥 미지근한 정도, 손가락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 싶은 온도가 딱 좋아요. 또 하나, 가짜 꿀을 조심하세요. 시중에는 물엿이나 설탕을 섞은 가짜 꿀들이 많습니다. 진짜 꿀은 냉장고에 넣으면 결정화되면서 하얗게 굳어요. 투명하게 계속 액체 상태로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설탕은 병을 만들고 꿀은 장을 살린다.
같은 단맛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설탕은 병을 만들고 꿀은 장을 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장이 좋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소화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고 피부가 좋아지고 심지어 불면증까지 사라지는 환자들을 나는 수없이 봤어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약보다 더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개원의로 일하던 2012년 봄의 일입니다. 당시 68살이었던 박영숙 님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영숙 님은 5년 넘게 만성 설사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죠.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했고 기저귀까지 차고 다녔어요. 대장 내시경도 했고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능성 장 질환이라는 애매한 진단만 받았을 뿐이에요. 나는 영숙님께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을 때만 잠깐 좋아지고 끊으면 다시 설사가 시작됐어요. 영숙님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48kg까지 빠졌죠.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친구들 모임도 다 끊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숙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마다 꿀물을 마시는데 설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처음에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계속 드셔보세요. 그렇게 대답하고는 다른 처방을 이어갔죠. 하지만 영숙님은 계속해서 꿀물을 마셨습니다. 한 달 후 영숙님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2달 후 하루 화장실 횟수가 3-4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설사가 완전히 멈췄어요. 영숙님은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소리쳤어요. 하루 한두 번 정상적인 변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체중도 4kg이나 늘었습니다. 영숙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5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친구들이랑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기저귀 안 차고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요.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다. 장은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올라가요. 감기도 덜 걸리고 염증도 줄어들고 알레르기 반응도 약해집니다. 꿀 속에는 자연적으로 과산화수소가 생성됩니다. 이것이 강한 항균 작용을 해요. 병원성 세균들은 억제하면서도 유익균은 보호하는 선택적 항균 효과입니다. 2018년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이 있어요. 마누카 꿀을 매일 섭취한 그룹에서 장염증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대장균과 같은 유해균은 줄고 장 점막은 두꺼워졌어요. 장벽이 튼튼해지면서 독소가 혈액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준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자주 배가 아프거나 가스가 차거나 변이 불규칙하거나 피부에 뭔가 자꾸 올라오는 증상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장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영숙님처럼 극적인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공복에 꿀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둘째,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지속하세요. 장내 세균 균형이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셋째, 유산균 제품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꿀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주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넷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는 줄이세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나쁜 걸 계속 먹으면 소용없어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심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처음에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간혹당 성분에 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 스푼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는 항생제로 안 잡히던 설사가 꿀 2스푼으로 멎는 장면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장이 바뀌면 몸 전체가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이 좋아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밤에 잠을 못 자던 사람들이 꿀 한 스푼으로 깊은 잠에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도 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불면증 환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잠을 못 자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낮에는 피곤하고 머리는 멍하고 감정은 예민해집니다. 내가 만난 불면증 환자들 대부분은 수면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내성이 생기고 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끊으면 더 심한 불면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꿀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꿀은 혈당을 급격히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뇌에 안정 신호를 보냅니다. 소량의 당이 몸에 들어가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에요. 2021년 독일 미넨 대학교 수면 연구소의 발표입니다. 자기 전 꿀 한 스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입면 시간이 평균 23분 단축되었어요.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 비율도 30%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밤에 뇌가 깨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저혈당입니다. 자는 동안 혈당이 떨어지면 뇌는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몸을 깨워요. 새벽 3시, 4시에 자꾸 깨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꿀 한 스푼은 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급격히 올리지도 급격히 떨어뜨리지도 않아요. 마치 라벤더 향처럼 꿀은 먹는 진정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누우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온갖 생각이 다 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경험 말이에요. 그건 뇌가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자기 1시간 전 꿀 한 스푼을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에 타서 드시라고요. 우유 속 트립토판과 꿀 속 당분이 만나면 세로토닌 합성이 더욱 활발해져요.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첫째, 저녁 10시쯤 꿀물이나 꿀 우유를 한 잔 드세요. 둘째, 드신 후에는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셋째, 침실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적당해요. 넷째, 최소 2주일은 꾸준히 해보세요. 수면 패턴이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심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밤에 꿀을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사와 상의하세요.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누워있을 때 당분이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어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수면제 먹기 전에 꿀 한 스푼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불안도 줄어들고 예민함도 가라앉고 새벽 각성도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꿀에 신기한 점이 또 있어요. 설사를 먹게 하면서도 동시에 변비도 해결한다는 거예요. 같은 음식이 어떻게 정반대 증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부분입니다. 같은 음식이 어떻게 정반대의 증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이것을 양방향 조절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설사가 있을 때 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꿀 속 과산화수소와 항균 성분이 과잉 증식한 세균을 억제해요. 세균성 설사의 경우 나쁜 균들이 장벽을 자극해서 설사가 발생합니다. 꿀은 이 균들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면서 장 운동을 정상화시켜요. 반대로 변비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꿀은 삼투압 작용을 합니다.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당겨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또한 올리고당이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배변을 돕습니다. 즉, 무너진 장 균형을 중간으로 되돌리는 음식입니다. 약은 한쪽으로 밀지만 꿀은 균형으로 돌려보내요. 내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쯤 나도 변비로 고생한 적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이 딱딱해졌습니다.
변비약을 먹으면 설사가 나고 끊으면 다시 변비가 왔어요. 3, 4일씩 화장실을 못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배는 더부룩하고 식욕도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졌죠. 그때 나는 환자들에게 권하던 꿀을 내가 직접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꿀 1스푼, 저녁 자기 전 꿀 1스푼. 놀랍게도 2주일 만에 변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배에 가스도 덜 차고 속도 편안해졌어요. 무엇보다 변비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10년 넘게 매일 꿀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정확히 6시 반에 화장실에 가요. 85살 노인의 장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내 아내 이야기도 해드릴까? 아내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수십 년간 고생했어요. 스트레스만 받으면 설사가 나고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했습니다. 여행은 꿈도 못 꿨죠. 당신 혼자 다녀와. 나는 집에 있을게.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아내에게도 꿀을 권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반신반의했어요. 당신이 의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시도해 봤는데. 하지만 아내는 내 성화에 못 이겨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내의 화장실 횟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2달이 지나자 외출할 때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달 후 아내는 처음으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여행 갈까? 그렇게 우리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내는 화장실 걱정 없이 오름도 오르고 해변도 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확신했습니다. 꿀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요.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설사가 있는 분은 하루 3번, 식전 30분에 꿀 1스푼씩 드세요.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아요. 변비가 있는 분은 아침 공복과 저녁 자기 전 하루 2번 드세요. 특히 아침 공복 섭취가 중요합니다. 장을 깨우는 신호가 되어주거든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급성 설사, 특히 피가 섞여 나오는 설사는 병원에 가야 해요. 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만성적이고 기능적인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변비약이나 지사제를 달고 사시나요? 그 약들은 증상만 일시적으로 막을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요. 꿀은 다릅니다. 장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균형을 찾게 해줍니다. 약은 한쪽으로 밀지만 꿀은 균형으로 돌려보냅니다. 혹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그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꿀에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꼭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분명히 경고해야 합니다. 꿀은 약이 아니에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가 천연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꿀은 분명히 설탕보다 낫습니다. 혈당 지수도 낮고 영양소도 풍부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제한 먹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당뇨가 심한 경우 꿀도 혈당을 올립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150 이상이거나 당화 혈색소가 8 이상인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이런 경우 꿀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는 꿀을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소량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돼요. 첫째, 한 번에 반 스푼 이하로 제한하세요. 둘째, 반드시 공복에 먹지 말고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세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져요. 셋째, 하루 총 섭취량을 1스푼 이내로 제한하세요. 넷째, 혈당 측정기로 본인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사람마다 당 대사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아야 합니다. 식후 섭취는 혈당 피크를 높일 수 있어요.
식사로 이미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꿀을 추가하면 당 부하가 과도해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식사 중에 조금 다른 음식과 섞어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의 용량이 꿀 섭취를 고려하지 않고 처방되었다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어요. 조절하지 않으면 좋은 음식도 독이 됩니다. 나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천연이니까 많이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혈당이 폭등한 환자들을 말입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도 과하면 안 됩니다. 하루 두세 스푼 정도가 적당해요. 그 이상 먹으면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칼로리 과잉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당뇨 초기 단계이신가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로 경계선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조심하세요. 지금이 당뇨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꿀을 먹되 절제하며 먹으세요. 혈당을 재며 먹으세요. 본인 몸의 반응을 관찰하며 먹으세요. 그렇게 하면 당뇨가 있어도 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필 공복에 먹는 꿀이 특별한지 아세요? 같은 꿀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공복에 먹는 꿀이 특별한가? 꿀은 소화 효소가 필요 없는 유일한 당입니다. 벌들이 이미 꽃꿀을 분해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대로 흡수만 하면 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공복 상태에서 꿀을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고 바로 에너지원이 됩니다. 동시에 항염 성분들이 혈액으로 직접 들어가서 몸속 염증을 먼저 타겟팅해요. 2023년 일본 교토 대학교 연구팀의 흥미로운 발표가 있습니다. 단기 금식 후 꿀을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지표인 C알파가 현저히 감소했어요. 특히 관절 염증과 혈관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공복 상태에서는 몸이 청소 모드에 들어가요. 의학 용어로 자가포식 오토파지라고 부릅니다. 이때 꿀이 들어오면 청소를 돕는 연료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공복 꿀은 에너지가 아니라 정리예요.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훑어내리는 빗자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는 30년 넘게 매일 아침 공복에 꿀을 먹었습니다. 덕분에 85살인 지금도 혈압약 한 알 안 먹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고 관절도 튼튼합니다. 내 또래 친구들이 하나둘 약을 늘려갈 때 나는 오히려 건강 지표가 좋아졌어요. 물론 꿀만의 효과는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초에 공복 꿀 한 스푼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예요. 밤새 금식 상태였던 몸이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세요. 그리고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 30분이 중요해요. 꿀이 장벽에 흡수되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관절이 뻣뻣하고 머리가 맑지 않으신가요? 그건 밤사이 쌓인 노폐물과 염증 때문일 수 있어요. 공복 꿀 한 스푼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몸을 깨우는 신호이자 하루를 여는 의식이에요. 나는 3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하세요. 이런 경우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저혈당 증상이 자주 있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공복 꿀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몸을 정리하고 염증을 낮추고 하루를 준비하는 의식이에요. 매일 아침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60년 가까이 의사로 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의 비밀은 복잡한 치료나 비싼 약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꿀 한 스푼이 모든 병을 고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매일 꿀 한 스푼이 당신의 장을 살리고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낮출 거라고.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꿀은 설탕이 아닙니다. 장내 유익균을 키우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 염증도 줄어들고 피부도 좋아져요. 밤에 먹으면 잠이 잘 오고 설사와 변비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해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소량만 올바른 방법으로 드세요. 가짜 꿀을 조심하고 하루 두세 스푼을 넘기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복 섭취입니다.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 이것이 핵심이에요.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나는 30년 넘게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덕분에 85살인 지금도 약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내 아내도 박영숙 님도 내 환자들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당장 약국에 가서 진짜 꿀을 하나 사세요. 냉장고에 넣었을 때 하얗게 굳는 꿀, 그게 진짜예요. 내일 아침부터 공복에 한 스푼씩 드세요.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장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5년 설사가 석 달 만에 사라진 박영숙님처럼요. 나는 은퇴한 의사입니다. 더 이상 돈을 벌 필요도 명예를 쌓을 필요도 없어요. 그저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내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 영상이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꿀 한 스푼, 그것이 여러분을 약국이 아닌 건강으로 이끌 겁니다. 나는 60년 의사 생활로 이것을 증명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차례입니다. 댓글에 3개월 후 변화를 꼭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